the street with not enough to eat. Who am I to be blind, pretending not to see their need? A summer's disregard, a broken bottle top, and a one-man soul. They follow each other on the wind, you know, 'cause they got nowhere to go. That's why I want you to know I'm starting with the man in the mirror. I'm asking him to change his ways, and no message could have been any clearer. If you wanna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ake a look at yourself and then make a change. 처음에는 혼자 시작하셨죠? 의사 네. 선생님은. 지금 네. 10년 사이에 조합원은 10배 늘었는데 의사분들은 모두 몇 분이 됐습니까? 저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합해서 지금 10명, 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치과 한의원도 있어요? 네. 또 뭐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원장님은 전공이 뭐죠?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가정의학 전문의. 네. 또 그다음에 치과, 한의원. 네.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 데이케어가 뭡니까? 데이케어는 이제 장기 요양, 어르신들 혹은 치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주 야간 보호라고 해서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일종의 어르신들을 위한 학교 같은 개념이고요. 네, 그 데이케어 센터와 방문 요양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 방문 요양. 또 그다음에는 그렇게 사업소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합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운동센터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의 여러 동아리들. 네, 동아리들이 저희가 이제 반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런 반모임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의 분들은 어떤 전공의 전문의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까 1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의원에는 이제 가정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네, 전문의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치과는 통합치의학과, 보철과, 구강내과 전문의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에도 의사분이 여럿 계시구나. 네. 예. 가정의학과랑 정신건강의학과가 함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한국이 사실 이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예. 그런데도 정신과 진료를 저희가 진료실에서 권해보면 정신과에 잘 안 가시려고 하거든요. 아직도? 네, 정신과에 대한 이제 편견도 좀 있으시고 정신과 다닌다고 하면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까 봐 좀 두려워하는 것도 있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민간보험에서 정신과 다닌 기록이 있으면 안 받아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된다? 네,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정신과에 꼭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인데 정신과를 기피하셔서 어떻게 하면 정신과 문턱을 낮출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제 안식어를 받아서 쿠바에 가게 됐어요. 예. 쿠바에는 가정의가 일하는 진료소가 있고요. 그 몇 개의 진료소를 정신과 의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 진료를 하거든요. 그게 체계화되어 있어요? 네. 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보고 와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예.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자리에 한 정신과 선생님이 오셔서 발표를 들으시고 그거 같이 해보고 싶다고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예. 정신과 선생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처방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상담 시간을 확보하자 이렇게 해서 정신과는 무조건 예약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적인 진단과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만 가정의학과가 다루는 질환도 낫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비만 치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정신과 상담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효과가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네, 우울증 같은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래요. 이를테면 내분비 질환과 정신과 질환을 항상 같이 염두에 두고서 진료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튼 10년 사이에 조합원도 의사도 병원의 규모도 뭐 거의 10배가 됐네요. 그죠? 네. 조금 아까 언급하신 조합원들의 운동센터?
네. 그건 뭐예요? 어떤 운동들을 합니까? 여러 가지 운동을 합니다. 발차기 같은 운동도 하고요. 발차기? 태권도도 아니고? 네. 그리고 요가 모임들도 많이 있고요. 뭐 필라테스라든지 아니면 또 근력 운동. 예. 네. 그리고 아주 특징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참여하실 수 있는 흰머리 휘날리며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이제 정말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밸런스와 하지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고요. 어르신들이 사실 낙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결국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시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도 많고 혹은 낙상 사고가 있고 나면 활동력이 이전보다 훨씬 떨어지시기 때문에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하지 근력 운동 그리고 밸런스. 예.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이제 운동을 꾸며서 어르신들과 함께 매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아리 활동도 한다고요? 네. 어떤 동아리들이 있어요, 조합원들의? 등산 소모임도 있고요. 네. 뭐 걷는 소모임 혹은 밥 반찬을 같이 만들어서 나누는 소모임 또 제가 열심히 했던 스페인어를 배우는 소모임, 일본어를 배우는 소모임, 기타를 치는 소모임, 이야, 정말 다양한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건강만이 아니군요. 이런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는 게 더 건강해지는 마을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재미있는 활동을 해야지 우리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정말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의료기관 하나를 만든 것뿐 아니라 거기 모인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각종 또 친교와 관계 맺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함께하는 그런 진짜 조합이군요. 네, 정말 공동체, 네, 마을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합원분들의 반응이 아까 뭐 이 각 진료를 받을 때는 어떤 게 좋더라 이런 것뿐 아니라 또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이런 활동을 오래 지속해 보신 조합원들은? 이 조합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무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 노후가 안전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건강할 때 나도 어르신들을 돌보고 장애인을 돌보는 이런 활동을 하다가 내가 노후에 나도 돌봄이 필요하면 그렇죠. 네, 돌봄을 받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뿌듯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아까 뭐 처음 의대 다닐 때 그 어떤 경험 잠깐 얘기하셨는데 원래 공대를 다니셨어요? 네. 그러다 어떻게 의사가 되셨어요? 제가 공대에 들어갔을 때 저희 과에 처음으로 입학한 여학생이었거든요. 아, 공대 그때 여학생이 거의 없었죠? 네. 예. 네. 그래서 뭐 건물 전체에 여학생 화장실이 없는 건물도 있을 정도로 여학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공대 내에 있는 언니들과 같이 뭐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그 언니들이랑 함께 겨울방학 때 성폭력 상담소라는 곳에서 자원활동을 하게 됐어요. 잠깐만요. 네. 공대 여학생이 혼자 됐다면서요? 선배 언니들은 있었습니다. 다른 과에. 저희 과에는 없었고. 다른 과에? 네. 그때가 그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2년밖에 안 된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95년도에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제가 96년 말에 이제 자원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제정이 됐지만, 실제 법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은 아직 정비가 안 된 때여서, 성폭력 상담소 상담원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의사가 너무 필요하다. 예,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 얘기를 이제 자원활동하는 내내 듣다 보니까 뭔가 각인이 됐는지 제가 어느 날 수능을 다시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정작 의사가 되고 보니까 그 사이에 제도가 많이 완비가 돼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한 원스톱 치료센터가 전국에 생겨 있었습니다. 그럼 가실 데가 없어졌네? 네. 그래서 그럼 의사 되자마자 바로 이 의료 생협 쪽으로 활동을 잡으신 겁니까?
네, 의료협동조합은 사실 의대생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있는 의료협동조합이나 일본에 있는 의료협동조합들의 연수를 다녀왔었고요. 예. 가정의학과를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의료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제 가정의학과를 추천해 주셔서 그렇죠. 예, 가정의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의료협동조합은 1차 진료기관이고 네. 동네 이웃 주민과 함께 해야 하고 각종 질병을 다 조금씩 봐야 되니까 그러려면 가정의학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 생협 운동도 아마 그 시점쯤 시작되지 않았어요? 한 20여 년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안성의료협동조합이 9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최초죠. 네. 그러니까요. 그때쯤부터 의대 다니실 때부터 아마 시작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전국에 몇 군데 정도나 있습니까? 지금은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 전국에 한 30여 곳에서 40여 곳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많아졌네요. 네. 점점 늘어나야죠. 네, 그럼요. 근데 지방이 많아요? 서울 같은 대도시가 많아요? 경기도권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 안성이 시작이기 중간쯤이. 때문에 그분이 다 전파시킨 걸 거예요. 소도시 위주로. 네, 지방의 중소도시. 약간 이제 어떤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도시여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네. 서울에는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서울에는 지금 저희가 은평구에 있고요. 영등포구, 노원구, 성북구, 마포구, 네, 이렇게 꽤 여러 곳 있군요. 네, 6, 7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료협동조합 가시는 의사분들끼리의 네트워크나 모임도 있습니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라고 하는 연합회가 있어서요. 예. 바로 얼마 전에도 연합회 의사연수회가 있었습니다. 서로 십시일반 또 돕고 하는군요. 네네. 그리고 알겠고요. 같이 SNS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저희가 진료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코로나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특히 추혜인 원장께서는 여성주의적 의료기관을 표방하셨다고도 들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저는 여성주의가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재해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전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부권적인 관계라고 해서 의사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렇죠. 네, 의학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관계였다면 지금은 점점 더 평등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추구해 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여성주의가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도 자기 몸의 주체로서 그렇죠. 예, 내 몸에 대한 지식을 의사들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이 되고 그래서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게 여성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는 남녀 구별 없잖아요. 네.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인데 왜 거기 특별히 여성주의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이런 부권적인 환자 의사 모델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페미니즘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주의의 반대말인 부권주의. 네. 기존의 의사 환자 관계가 부권주의이므로 이걸 타파하는 건 여성주의적 관점이다. 이런 얘기군요. 네. 특별히 또 남녀 간의 이 진단이나 뭐 이런 데서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심장내과에 보내지지만 여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정신과에 보내진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진짜요? 이게 미국에서도 실제로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을 찾았던 환자들을 전수로 조사를 했을 때 1990년부터 한 2000년까지 10년 정도를 조사를 했을 때 여성들이 심근경색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진 숫자가 남성의 7배에 달했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적절하게 진단을 못 받았다는 거죠. 와, 또 그런 증거가 또 있습니까? 혹시 남녀의 이런 진단의 차이가 나타나는? 류마티스 질환 같은 경우에 사실 여성들에게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통증이 심하고 증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30대 젊은 여성들이 주로 류마티스 질환에 이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뭐 전신적인 증상들을 호소를 했을 때 류마티스 질환으로 바로 진단이 되지 않고 그냥 단순한 피곤 혹은 스트레스 뭐 이런 것으로 진단이 돼서 진단 시기가 늦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독 여성들한테만 그렇게 늦어져요? 남성들한테서는 류마티즘으로 딱 판단이 되는데? 네, 응급실에서 남성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을 때 진통제가 들어간 시간과 여성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을 때 진통제가 들어간 시간, 이 시간의 차이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요. 그 시간도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한 5, 60% 정도 짧은 것으로 나왔어요. 이야, 놀랍네요, 이런 것도.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통증을 호소했을 때 여성들의 통증은 여성들은 원래 엄살이 심하니까. 아이고. 여성들은 원래 잘 통증을 못 참으니까 라고 하는 편견을 의료인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남자 의사건 여자 의사건 다 똑같아요, 그런? 사실 여자 의사들이 여성들의 통증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성 의사들이 치료했던 여성 심근경색 환자들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 성소수자분들도 이 병원을 많이 찾는다고요? 저희가 트랜스젠더 분들과 성소수자 분들, 성소수자들 중에서도 트랜스젠더 분들이 특히 많이 찾는 의료기관인데요. 예. 그 의료협동조합을 만들 때 3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 3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성소수자들을 위한 퀴어 퍼레이드 축제에 나가서 건강 상담 부스를 만든다든지 또 성소수자를 위한 건강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성소수자들이 좀 차별받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본인을 커밍아웃 했을 때 그에 적합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저희 의료기관으로 모이게 되셨고, 예. 그 중에서 이제 의료적인 필요가 가장 큰 그룹이 또 트랜스젠더 분들이셔서 그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부산이나 목포, 제주도 이런 곳에서도 서울까지 진료를 받으러 오고 계세요. 일부러? 그럼 그 트랜스젠더 분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어떤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진료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차별도 있고요. 아예 진료를 거부해요? 네. 왜 그렇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분들 같은 경우에 외모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행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민등록번호는 1번인데 남성인데 네, 외모가 여성이다. 든지 주민등록번호는 2번인데 외모가 남성이다든지 이런 경우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예. 또는 트랜스젠더 분들이 필요한 진료가 그 호르몬 치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별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적절한 호르몬이 투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 전환 시술까지 안 가더라도 그 중간 단계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죠? 네. 그런데요. 그 호르몬 치료 자체를 우리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고,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예. 실제로 가르쳐 주는 곳이 없기 예. 때문에. 경험이 있어야 알 수 있군요. 네. 의사분들도. 네. 그리고요 또. 또 어떤 경우에는 성소수자임을 밝혔더니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한 의사 선생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 이것도 또 새로 배웠습니다.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분들도 자기들이 믿고 찾아갈 의료기관이 한정적이다, 제한돼 있다, 이런 현실이로군요. 알겠고요. 그리고 이 동네 주치의로 지금 활동하시잖아요. 네. 어르신들 많이 만나시죠, 아무래도. 네. 환자분들, 어르신분들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그분들한테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것도 또 지도하신다고요. 네, 저희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인데요. 네, 서울 은평구에 등록기관이 3군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한 군데가 건강보험 은평지사고요. 두 번째가 은평구 보건소고요. 세 번째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데 왜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을 시작을 하게 됐냐면
실제 우리가 이제 노후를 이 동네에서 좀 편안하고 평등하게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예. 내가 나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기록을 해놓고 이거를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고 하는 욕구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 등록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등록 기관이 됐는데 실제로 하고 보니까 방문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예. 네.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거부하는 병동들이 있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기 위해서도 말기암으로 지금 집에서 투병 중이신 분들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지금 TV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마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나의 주치의가 누굴까라고 떠올리면 아마 없는 분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그래도 좀 있으시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냥 막 절대 다수는 아닐 겁니다. 그죠? 네. 그냥 그동안에 내가 무슨 어디 병이 있으면은 동네 병원을 가기보다 대형 병원을 먼저 간다든지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역사회의 동네 이웃과 함께 병원까지 운영하며 나의 건강을 꾸준히 체크해준 의사 선생님이 한 분 있다. 이것이 갖는 장점이 클 것 같은데 그거 어떤 겁니까? 사실 이제 대형 병원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 근데 내가 지금 아픈 이 증상이 대형 병원을 꼭 가야 되는 증상인지 아닌지. 네, 대형 병원을 만약에 간다면 무슨 과를 가는 게 좋을지, 뭐 어느 교수님께 진료를 받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사실 되게 상담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상급 병원, 대형 병원을 가시기 전에도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진료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이 약, 저 약을 막 드시다 보니 맞아요. 예, 약들끼리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고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약들을 드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예, 약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특히 어르신들일수록 진통제 막 서너 종류 뭐 한 움큼씩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약을 줄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약을 많이 드시는 것만으로도 위장장애라든지 아니면 약간 기운이 빠져서 낙상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 개수를 이제 잘 줄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약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이 목표다. 네. 참. 그리고 이렇게 뭐 10년 걸치면서 꾸준히 오랫동안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그 환자의 특성이나 생활 습성이나 다 파악하게 되고 맞춤형 진료도 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께는 통증이 있을 때 이분은 통증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 이 통증이 있으면 다른 일상생활을 잘 못 하시는 분, 이런 판단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쪽으로 진료를 하기도 하고요. 예.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증상을 조금 두고 봤을 때 증상이 다음 증상으로 변하면서 좀 더 정확한 진단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불안감 없이 믿고 기다리실 수 있는 분이면 좀 더 기다릴 수도 있고. 예. 네, 어떤 분들은 맞춤형이죠, 그게. 그렇죠. 네, 약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약을 잘 줄이는 쪽으로 진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고요. 대형 병원 그 고용된 의사나 뭐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수입이 적으실 건데, 그죠? 뭐 보람차세요? 어떻습니까? 제 노후 준비를 이 마을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 동네에 같이 살고 있고 예. 동네 주민들이 운동센터도 막 북적북적 운영을 하시고 여러 소모임들도 운영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 마을에 있는 게 나한테도 정말 건강하고 예. 좋은 일이구나. 여기서 계속 살다가 여기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활동 펼쳐주시고 이런 얘기를 많이 전달해서 전국에 이런 게 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앞장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은 의료기관 내가 함께 힘합해서 만드는 것, 그것은
내 노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